어제 3월 17일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언을 했거든요. 다양한 영상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 기록과 역사의 채널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썼던 글이 너무 장황한 거예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제가 꽤 오래전부터 가입은 돼 있었고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듣고 외국의 강의라든지 또 여러 채널의 정보를 익히긴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입일이 2008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도 넘었죠. 유튜브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채널이고, 제 어떤 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기록하는 어떤 채널로만 생각을 해서, 이걸로 어떤 소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스북은 지난 글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난 글들을 이렇게 연도별로 찾기도 어렵고, 또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어떤 뉴스를 공유한다든지 할 때는 페이스북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인스타그램은 역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형태라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올릴 수가 없고 또 글 같은 경우도 뭐 링크나 이런 것들을 걸 수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초창기 mem버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생길 때 거의 처음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지금 블로그 이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명 가량 되는데 한때는 네이버 파워 블로그, 사진 파워 블로거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이버 블로그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갔고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어떤 검색을 위한 이제 기록 창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뭐 직장인의 이대헌이 유튜브 할 거다, 나 회사 때려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저도 유튜브 해야 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잘 찍어 놓은 영상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 잘 찍고 편집 기술도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내가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시간과 어떤 이런 비용들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소모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사진 작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개인 작업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행 사진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책을 작업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1년에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뭔가 그 유튜브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코로나를 1년을 겪으면서 시장이라든지 어떤 세상이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사진 강의를 대면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의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었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갔죠. 그래서 뭐 소니 같은 데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했는데 라이브로 한다는 결국 렌즈만 보고 이제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소통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꼈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조금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1시간 이내에 제가 어떤 강의를 전달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블로그에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할 거라고 또 공언을 했었는데 어, 요즘 뭐 이제 광고에서 많이 보시는 곳인데 클래스 101이라는 데서요.
사진 강의를 할 거라고 뭐 이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사진 강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응원 수를 도달을 해야지만 오픈을 하고 또 가서 미팅을 해보니까 클래스 101과 미팅을 해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이제 본인들이 촬영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뭐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사진 작가분이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 클래스 101 강의를 사실 준비를 하다가 무산이 돼버렸어요. 블로그나 이제 SNS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왜 저 강의가 진행되지 않지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해낼 수 있는 일에 어떤 뭐랄까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클래스 102 역시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되는 컨텐츠가 일종의 이쪽에서 약간 독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외부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노출하면 안 된다 또 중복 강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가 거의 20 몇 년이 넘었는데 한 25년 되나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강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독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고 또 제가 아는 지식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배우고 깨달아가는 게 이제 강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제 플랫폼을 제가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유튜브에 있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배우게 되고 이것이 공개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구독자가 적지만은 구독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뭐 제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돈 벌려면 사실 작정하고 벌려면은 이것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제가 촬영하는 어떤 스케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으로 제가 촬영했던 어떤 영상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카테고리 같은 거는 정확하게 짜질 못했지만은 이제 사진 작가의 이제 라이브 촬영 장면, 라이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촬영을 하면서 보통 제가 찍은 장면을 기록한 영상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번에 화이트 전시 때 이런 것들을 써먹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 또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작년 코로나 때 저희 아이와 집에서 있으면서 찍었던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어제 이제 간략하게 제가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올려본 것인데 뭐 라이트룸이라든지 또 그 사진 촬영 기법 같은 것들을 올리는 카테고리. 그래서 뭐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사실은 어떤 브이로그 형태의 그런 사진 촬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어떤 포트폴리오 형태 또 뭐 리터칭이라든지 사진 관련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 또 뭐 전시라든지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영상 제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는 크게는 이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세부적인 카테고리까지는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올 초죠. 올 초에 사진 강의 오픈 수요 조사를 하고 이제 클래스 101과 미팅을 하면서 제가 커리큘럼을 짰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진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사진 강의 이런 것들은 뭐 잘 찍는 법, 풍경 사진 잘 찍는 법, 아이 사진 잘 찍는 법, 사진 구도, 이런 것들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인 것들에 이제 너무 집착을 많은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사진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작년에 클래스 101 사진 강의를 오픈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짜게 됐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주제는 사진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어떤 주제였어요. 제가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진 작가가 되기 전에 저도 아마추어였겠죠. 그 아마추어 시절에 좌충우돌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위치까지 왔고, 아직까지도 제가 뭐 성공한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을 지금의 후배 아니면 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커리큘럼으로 한번 짜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클래스 101은 되지 못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사진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짜봤었는데 사진 작가로 가는 길, 지름길이 있을까? 사진 학과를 가지 않고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사진 작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코로나 이후 사진 업계의 상황, 언어로서 사진 바라보기, 또 프로 사진 작가의 촬영 장비 사용과 점검, 촬영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실전 테크닉, 네, 트래블, 랜드스케이프, 푸드, 타임랩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리터칭 기법, 사진가를 만드는 포트폴리오 제작과 활용, 사진가로 살아가기, 사진가의 삶. 사실 뭐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내용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고 이런 내용을 커리큘럼화해서 온라인 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는 유튜브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이게 또 켜졌네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이제 공언을 한 것이죠. 물론 이 내용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4가지 카테고리, 브이로그 형태, 또 포트폴리오 형태, 다양한 사진 강의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보려고 하는데 사실 유튜브의 이 카테고리가 저는 아직 익숙치 않아요. 재생 목록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구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와 다양한 사진 정보, 또 사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김존 사진가의 어떤 채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제 생각과 포부지만 제대로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최소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려고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보통 뭐 마이크도 좋은 거 사고 이제 카메라도 좋은 거 해서 막 이렇게 찍던데 사실 제가 얼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찍기에는 거의 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흉할 것 같고 오히려 야외에서 뭐 촬영하는 모습 같은 건 제 모습을 간간히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서로 이제 얼굴 보고 있으면 사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나 PPT로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간간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